안녕하십니까, 투머치토커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시계는 제가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오리스 다이버즈 65입니다. 제가 세 번째로 구입한 시계고요. 이전까지는 이제 일본 무브먼트를 가진 저렴한 시계들을 구입을 했다면 사용하다 보니 오토매틱 시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익숙해지기도 했고, 기왕이면 스위스 브랜드 시계를 한번 가져보자 라는 생각으로 이제 이 시계를 구입하게 됐습니다. 구입하기 전에 많은 정보를 알아봤고요. 네이버에 와치홀릭이라는 카페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이 시계에 대한 리뷰를 보고 마음에 들어서 바로 구입하게 됐습니다. 이 65, 요 오리스 다이버즈 65 모델은 요 검은색,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검은색 러버 모델이랑 이제 이 다이얼이 파스텔 블루라고 해야 되나요? 예, 파스텔 블루 색깔에 빛바랜 파란색의 이제 모델이 있고, 그다음에 줄이 이 러버 밴드가 아니라 브레이슬렛으로 된 모델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이 모델 말고 이제 사이즈가 좀 더 커져서 이제 다이얼 디자인이 좀 다른 65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 시계가 한 100만 원 중반 정도에 제가 구입을 했는데요. 구입하기 전에도 많이 고민을 했고, 구입하고 나서도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서 오늘 리뷰가 조금 길 수도 있는데, 항상 했던 것처럼 스펙이랑 뭐 야광샷이랑 디테일 먼저 하고 그게 다 끝나고 나면 제 생각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니까,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거기까지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해 볼게요. 사이즈, 다이얼 사이즈는 40mm, 럭트록 사이즈는 48mm, 그리고 높이는 12.8mm, 그리고 가장 중요한, 줄질이 가장 중요한 밴드의 넓이는 20mm. 그다음에 뒤에는 오리스 마크가 있고요. 무브먼트는 셀리타의 SW200 무브먼트를 이제 오리스에서 어느 정도 손을 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버클 끝에도 오리스가 있고요. 당연히 크라운에도 오리스 마크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베젤은 DLC 코팅이 된 알루미늄 베젤이고, 당연히 120 클릭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리는 정말 소리는 예쁜 소리가 나죠? 아몬드 씹는 소리 같은 느낌?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리는 돔형 사파이어 유리고요. 무반사 코팅이 되어 있긴 합니다만 워낙 돔 자체가 높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냥 빛 막 반사시키죠. 그리고 어느 정도 왜곡도 시키는 편입니다. 네. 그럼 디테일 한번 볼게요. 다이얼에 보면 12, 3, 6, 9가 숫자로 나와 있고, 나머지는 바 인덱스로 되어 있고요. 날짜창은 검은색 배경에 흰색 글씨로 전체적인 통일감을 주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윗면은 브러쉬, 이제 옆 측면은 이제 폴리싱된 반짝반짝거리는 소재 느낌으로 이제 되어 있고요. 다이얼은 프린팅이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올록블록한 느낌은 없고 다 프린팅된 느낌으로 평면적인 느낌이지만, 이제 이 유리가 아주 상당히 높은 하이돔이라고 하죠. 유리이기 때문에 다이얼에 깊이도 주고, 지금 촬영하는 영상에도 충분히 나오듯이 이렇게 가쪽으로는 약간 회색 느낌도 나고요. 상당히 오묘한 느낌을 주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베젤에서 보면 이제 이제 이걸 복각이라고 하는데, 이게 오리스가 1965년도에 내놨던 다이버 시계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베젤 같은 것도 이제 옛날 느낌으로 이렇게 다 눈금 표시가 돼 있고 숫자도 나와 있고 이런 느낌입니다. 뒤에는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오리스 마크가 이렇게 있고요. 밴드 이쪽 끝에도 오리스, 이쪽에는 이제 넘버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 러버 밴드는 실리콘 이제 세이코 쪽에서 나오는 밴드들은 되게 부드러운 느낌이잖아요. 그 정도로 부드럽진 않지만 상당히 부드럽고 착용하기는 상당히 편합니다. 손목에 올려볼게요. 그냥 올리면 보겠습니다. 이게 잠그기가 어렵죠. 카메라를 보면서 잠그기가. 이런 느낌입니다. 크지 않죠? 제 손목은 17cm니까요. 이 정도면
적당한 약간 작은 손목부터 다 착용할 수 있을 정도로 좋은 사이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크라운을 보면 다이버 시계들은 다들 잠금식 용도인 건 알고 계시죠? 그렇지만 또 크라운을 보호하기 위해서 크라운 가드라고 해서 이렇게 볼록 이쪽에 볼록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데 이 친구는 예전 디자인을 따르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없이 이렇게 그냥 크라운만 딱 있습니다. 이것도 되게 매력적인 것 같아요. 여기 방수는 100m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시계 가지고 스쿠버 다이빙, 스노클링 하는 동영상도 많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요 100m는 그 일반 십기압 방수가 아니라 다이버의 100m가 아니겠느냐. 예전 이제 65년도의 시계를 복각을 하면서 이 숫자까지도 같이 갖고 온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 저도 그렇게 믿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파는 곳에서는 조심하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뭐 그거야. 그렇죠. 이 정도면 이제 정보는 다 끝난 것 같고요. 야광샷을 찍겠습니다. 왼쪽이 오리스 65, 오른쪽은 세이코의 터틀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65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은 초침 바늘과 그 다음에 12시 야광점이 환한 느낌을 받고 나머지 다이얼에 있는 야광들은 비교적 어두운 느낌이 나죠. 반대로 터틀은 정말 모든 게 다 환합니다. 근데 오히려 이렇게 다이얼 쪽에 있는 야광이 은은하고 시운 초침과 이런 12시 베젤이 환하기 때문에 이 야광마저도 되게 빈티지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밝은 곳에 있다가 어두운 곳으로 딱 넘어왔을 때 이렇게 시분 초침과 야광점이 환하게 빛나고 나머지가 은은하게 빛날 때 그 느낌도 되게 빈티지한 느낌을 주거든요. 네. 보시면 시분 초침은 정말 세이코의 밝기랑 비슷하죠? 야광샷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야광샷 잘 보셨죠? 이 시계 아까 와치홀릭이라는 카페에서 보고 이제 구입을 했다고 했는데 이제 이 시계를 보기 전에 론진 하이드로 컨퀘스트 그리고 오리스의 다른 다이버 아주 유명한 다이버 시계죠. 엑키스 둘 중에 하나 사려고 태그오이어의 아쿠아레이스 스틸 베젤 이렇게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태그오이어는 좀 비싼 편이어서 실제로는 하이드로 콘퀘스트 아니면 엑기스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이 친구가 나오는 바람에 샀는데 가격적으로 보면은 그 엑기스나 하이드로 콘퀘스트나 이 친구나 비슷하지만 디자인이 아예 다르죠. 그래서 그 모던한 디자인을 좋아하신다면 굳이 이 시계를 보지 않으실 것 같고요. 이 시계를 보게 되면서 제가 보게 된 다른 시계가 론진의 레전드 다이버라는 시계가 있습니다. 그 시계도 이제 론진의 예전 다이버 시계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모델인데 가격은 이 친구도 조금 비싸긴 한데 하여튼 비슷한 그 개념의 시계라서 그 친구도 한번 차봤는데 안타깝게도 그 친구는 이 러그와 러그의 길이가 좀 너무 길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손목 위쪽으로 이 러그가 남아도는 공중에 붕 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 깔끔하게 포기를 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 검은색이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빈티지하게 처리되어 있는 노란색 야광이랑 검은색 다이얼이 대비가 좋았고 그 다음에 이 코팅이 된 검은 베젤과 이 검은 러버줄이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거든요. 제 눈에는 브레이슬렛 버전의 그 브레이슬렛이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질 않더라고요. 저는 그랬습니다. 이 친구가 제가 처음에 사면서 당연히 이제 돈을 어떤 분들한테는 뭐 큰 돈이 아니겠지만 저한테는 큰 돈이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사서 처음에 너무 좋았는데 무브먼트 쪽이 조금 저한테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셀리타의 이제 그 무브먼트가 에타의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2824의 수정 버전과 그 동일한 무브먼트라고 하는데 파워리저브가 38시간, 39시간 정도 가는 무브먼트거든요. 기존에 제가 갖고 있던 오리엔트 마코나 그 인빅타의 프로다이버 같은 경우에는 파워리저브가 40시간이 넘었어요. 그냥 두세 시간 차이가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번갈아 찾아보면 이 친구는 멈추는 날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게 그 처음에 좀 되게 안타깝고 좀 실망을 좀 했지요. 그리고 수동 감기라든가 어떤 그런 뭐 핵 기능 이런 거에 이 친구 다 갖고 있는데 그런 인빅타도 그런 기능이 다 있었고 비교하는 게 어떤 분들한테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저한테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 무브먼트 육진동과 팔진동의 차이가 있다고는 하지만 저는 팔진동 무브먼트도 하나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미오타 9015라는 뭐 그 무브먼트가 있는데 일본 시티즌에서 만든 무브먼트입니다. 그 친구도 팔진동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친구가 내가 그렇게 많이 투자한 거에 비해서 좀 뭐 더 특출난 게 없어서 아쉽다라는 생각을 좀 솔직히 가지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계속 차다 보니까 이 마감이라든가 균형감이 아예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는 다시 이 친구가 정말 매력적인 시계라는 거를 인정을 하고 열심히 차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20만 원에서 한 5, 60만 원을 투자하면은 거기에 차이가 확 느껴질 건데 그 5, 60만 원에서 뭐 한 100만 원까지 100 뭐 중반까지 의 차이는 20에서 50보다는 적은 것 같고 그다음에 150에서 뭐 예를 들면 300 중후반대로 넘어간다. 300 중후반이 되면 이제 오메가나 브라이틀링의 이제 모델들을 볼 수 있는데 그 친구들과 이 친구와의 차이가 그 가격만큼의 차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때부터는 브랜드 가치라든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라든가 이런 거에 차이가 나오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저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친구 이후로 세이코 시계나 한 5, 60만 원 정도 되는 시계들을 더 구입을 하게 됐거든요, 저는. 저는 평소에도 편안하게 차는 게 더 좋고, 왜냐면 제가 중간중간 시계를 좀 풀어놓고 다녀야 되는 이 직업이라서, 오히려 이 친구를 차고 있다가 잊어버리면 되게 속쓰릴 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 됐는데, 저도 물론 이제 뭐 롤렉스의 모델들을 갖고 싶기도 하고, 하지만 반대로 그냥 한 100만 원 안쪽에서도 충분히 만족감을 주는 친구들이 많은데, 이제 애 둘이 되는 아빠로서 나에게 그렇게 큰 돈을 오직 나를 위한 거잖아요. 뭐 예를 들면 몇 천만 원을 주고 자동차를 사면 그건 가족들과 공유할 수 있는 거지만 이 시계라는 거는 오직 그 나를 위한 건데 과연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있고 하여튼 저한테 많은 고민을 이제 시계의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저에게 안겨준 그런 시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제 비디오를 본다면 당연히 시계에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클릭을 하셔서 보실 텐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떨지 참 궁금하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오늘 되세요. 왜냐면 우리는 오늘을 살고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